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채널 흰둥이입니다. 오늘은 가족 내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배우자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집안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경제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우 외부적으로는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의 클래스를 높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집안을 동일시하려고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며 혼자 은밀히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려고 듭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가족 배경이 빈약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역할 모델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기에 부모와 배우자 역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경제적 지원만으로 부모나 배우자의 역할을 모두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정서적 지원이나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단지 경제적 기여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음을 정당화하려 하죠. 때로는 자녀에게 조건부 애정을 제공하여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 중 하나를 자신의 미니미로 여기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어느 쪽 모두 자녀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함께 자란 자녀들은 종종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ADHD와 정신분열, 틱장애, 자폐적 행동 양식 등이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는 유전적 요인 외에도 정서적 지원의 부족과 과도한 비난, 강압적인 양육 환경 등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데요. 애정결핍 때문에 애정을 갈망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는 정서적 불안정과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리고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박탈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도한 비난을 일삼는 경우 아이는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일에 몰두하느라 자주 집을 비우거나 아이를 친척에게 맡기는 일이 반복되면 이러한 성격장애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충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평상시 나르시시스트는 온화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가정 내에서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분노나 성적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는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불안을 조성하게 되며 배우자는 이러한 행동을 예상하게면서 나르시시스트의 기대에 맞춰 강박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결혼 후에도 혼자 살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유지하려 하며 가족의 요구가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될 때는 강하게 거부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자신의 입맛대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전략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제권을 독점하여 가족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금전적으로 가족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경제적 결정을 온전히 맡기면서 피곤할 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반대로 생활비를 빡빡하게 지급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제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돈을 완전히 쥐어주거나 돈을 빡빡하게 통제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족 구성원들에게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게끔 만듭니다. 가족들이 자신으로부터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들죠. 일곱 번째로는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배우자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는 배우자가 마치 어머니 역할을 하여 감정을 달래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분노를 표출하거나 정서적 협박을 해올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의 배우자에게 강한 질투심과 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어린 시절 부모가 보여준 부정적 역할을 보고 자란 환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했거나 부모가 지나치게 강압적이었던 경험들이 기존 성향에 영향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폭력적 행동을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차 안이나 집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분노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더욱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상대방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지만 가정 내에서는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외부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되 가족은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착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9번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으로는 습관적인 거짓말과 상황을 왜곡하는 스토리를 잘 지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꾸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죠. 이러한 특성들은 나르시시스트 가족 내에서 복잡한 심리적 패턴을 형성하고 자녀와 배우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가정 내에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대물림되어 악순환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대처 방안을 찾아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가족으로부터 고민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바람영혼 수선실 고민상담 카페로 들어오셔서 여러 나르시시스트 대처글들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나르시시스트 특징에 관련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